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 문화재와 국가유산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 17일부터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문화재란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는 국가유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24년 5월 17일부터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라는 정부 조직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고, 또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만 이것도 국가유산 기본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정리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에 낱말부터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사전으로 보면 두 개로 나와 있다. 첫째는 문화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문화재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정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성지 따위를 문화재라고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있는 설명이 이제는 앞으로는 문화재라고 하지 않는다, 국가유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문에 보니 경주에는 신라의 문화재가 곳곳에 보존되어 있다. 여기에서 신라의 문화재라는 것은 이 첫 번째 것과 해당될 수도 있고 두 번째 것과 해당될 수도 있겠죠. 신라의 문화유적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화재로 취급된 것도 있고, 또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신라인의 문화활동에 의해서 어쨌든 창조돼서 남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다. 이것은 문화물이라고도 한다. 사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유산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지금 국어 사진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언론에서 이렇게 정리한 것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만,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또는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이다. 이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문화재를 대체할 만한 낱말로서 선정된 국가유산을 대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궁금한 게 왜 바뀌었느냐, 왜 문화재가 국가유산이라는 낱말로 바뀌었느냐 하는 변경 사유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과 연계하기 위해서 유산, 헤리티지라는 개념을 가져왔다.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또 두 번째로, 이 재라는 말, 문화재의 재, 그렇죠? 재산할 때, 재화할 때 쓰는 재예요. 이 재라는 말이 옛날 유물, 과거 유물을 재화적 성격이 강한 점, 과거 유물인데 어떤 재산, 재화의 성격이 강하다. 왜냐하면 이 재자라는 글자가 붙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연물, 명성이나 사람, 인간 문화재죠. 이것을 가리키는 데는 좀 부적합하다. 그렇죠? 어떤 경치 좋은 명성지를 문화재하는 게 조금 이상하고, 또 인간 문화재도 사람도 어떤 재라는 게 붙으니까 재화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그래서 부적합하다. 그리고 또 기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칭으로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한자 문화권이 물론 대체로 한중일로 봤을 때 문화재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우리와 일본만 사용한다. 중국은 예전부터 문화재라고 하지 않고 문물이라고 하고, 또는 문화유산, 이미 유산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지정한 어떤 문화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제 일본만 문화재로 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표를 대체로 보니까 지정유산이 있고 등록유산이 있고 이런 것인데, 모든 문화재란 말이 이제는 다 유산이란 말로 바뀌었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보다, 우리나라 국보다, 보물이다, 사적이다, 천연기념물이다, 명성이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계속 쓴다. 그렇지만 국가무형문화재다 하면 국가무형유산이다, 국가민속문화재다, 이것은 국가민속유산이다. 또 시도에서 지정한 유산은 시도유형문화재는 시도유형유산이다.
시도무형문화재는 시도무형유산이다. 시도민속문화재는 시도민속유산이다. 이렇게 이제 낱말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시도기념물이라는 게 있었다. 이것은 이제 폐지가 되고 이것은 시도자연유산이라는 것으로 명칭이 바뀐다. 또 시도문화재 자료라는 것은 시도문화유산 자료 이렇게 낱말이 바뀐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등록유산, 목록유산이 있는데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유산, 시도등록문화재는 시도등록유산, 유형문화재 한정, 이렇게 이제 문화재 한정, 유형문화재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형과 자연유산까지 확대됐다. 또, 목록유산은 향토문화재, 이것은 향토유산으로 됐다. 그래서 크게 보면, 문화재란 말이 이제, 유산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써온 문화재라는 낱말은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말이다. 1950년에 일본에서 문화재 보호법을 만들면서 공식적으로는 처음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독일어를 이렇게 낱말을 문화재로 번역을 했다. 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1950년 이전에는 국보라든지 사적, 명성, 천연기념물 등으로 나누어 부르다가 이 모두를 이제 통칭할 단어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을 원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 12년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고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를 일본과 거의 유사하게 도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낱말에서 탈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유산이라는 낱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낱말 공부 시간이니까 사전을 보니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이다. 그렇죠? 유산이다. 유산을 자손에게 물려준다. 또는 이제 좀 크게 봐서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다. 냉전시대의 유산을 청산한다. 또 법률적인 의미로서도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을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가 상속인이다. 피상속인이라고 하면 자, 재산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있고 물려받는 아들이 있을 때 물려받는 아들이 상속인이 된다. 그러면 물려주는 아버지는 피상속인이 된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렇죠? 상속인이라고 하면 물려주는 아버지가 상속을 해주므로 아버지가 상속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려받는 사람, 그 사람이 상속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상속을 해주는 사람은 피상속인이다.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 상속자라고도 한다. 피상속이다. 어쨌든 한자 말이기 때문에 가끔 헷갈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재란 낱말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네, 이제 문화재란 말이 국가유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앞으로 쓸모가 없느냐? 그렇진 않겠죠. 앞에서 문화재란 낱말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문화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일반적인 의미다. 이것은 계속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어떻게 문화 관리되든 이 낱말은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뜻으로서는 문화재는 이제 없어지지만 첫 번째 낱말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이다. 물론 당연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중요 문화재 이런 말은 이제 쓰고 있죠. 우리는 고쳤지만 일본은 고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의 중요 문화재를 일본의 중요 국가유산 이렇게 부를 필요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뜻으로 번역한다 하면 국가유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자 문화권이고 문화재란 말이 그렇게 이해 못할 낱말도 아니므로 그대로 쓴다. 일본의 중요 문화재는 일본의 중요 문화재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예를 들어 전국 중점 문물 보호단위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전국 중점 국가 유산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지만 그렇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글자 잠깐 살펴볼까요? 문화재의 재자는 재물이다, 재산이다. 그렇죠? 이재의 발달. 그 사람 참 이재의 발달 할 때는 다스릴 리자를 쓴다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울 리자를 쓰지 않는다. 그렇죠? 다스릴 리자를 쓴다. 재물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이재라고 한다. 재벌이다 할 때 쓰죠. 재원이다. 네.
정제다. 깨끗한 재물이다. 횡재다. 갑자기 어디서 뭔가 재물을 얻었다. 재수가 좋다. 아, 오늘 참 재수 좋아. 재물을 얻는 운수다. 이렇게 되겠죠. 축제다. 부정축제. 축은 쌓는다 뜻이죠. 형으로 보면 재산형이 있다. 뭐 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이제 재산형이다. 그렇죠? 재산형이 아니고 감옥에 갇히는 것. 그것은 자유를 박탈당한다. 그것은 자유형이죠. 그 대신에 뭐 옛날 같은 경우에 뭐 곤장을 몇 대 때린다거나 체벌을 가한다. 그거는 신체형이다. 근데 재산형은 돈으로 때우는 것이다. 그렇죠? 내구제. 내는 견딘다는 뜻이죠. 구는 오래된다는 뜻이에요. 오래 견디는 재화를 내구제라 한다. 한번 써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가구 같은 그런 것을 내구제라 한다. 자유제는 공짜로 얻는 재화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너무 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교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을 자유제라 하고, 좀 희소하기 때문에 어떤 교환으로 무엇을 줘야 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경제제라고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길 유자는 귀할 귀자에다가 시험시험 갈 착이다. 뭘 남긴 때는 조금 귀한 거 남기지, 그런 의미다. 이렇게 귀할 귀자다. 자, 유감이다. 유감 있습니다. 유감스럽다 할 때. 유기다. 기는 버린다는 뜻이죠. 유기한다는 것은 내어다 버린다. 유물이다. 예, 남겨진 물건. 유산이다. 유민이다. 네. 고구려의 유민이 발해를 세웠다 할 때, 그때 고구려가 망하고 남은 백성이다. 유서다. 그렇죠? 유언이다. 유실이다는 잃어버렸다. 유전이다. 유전자다 할 때. 유족이다. 유품이다. 후유증이다. 뒤에 남은 어떤 병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문화재, 이제 원래 5월 17일부터 바뀌었다. 문화재란 말이 이제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